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도견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미국 주택지표 호조와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완화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전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영향으로 좀 하락 전환된 모습인데요. 현재 206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간신히 56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죠. 현재 56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가 꼽아오신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차별적인 유동성이 유입된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엇갈린 주체별 수급이다. 세 번째로는 영업 레버리지 중심의 차별화를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정부 정책 관련 차별성, 유동성 유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향후 시장 전개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관련된 어떤 부분들, 정책 이슈들 부분적으로 이제 그 순환매 과정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조심스럽게 가져보고요. 그 과정 중에서 오늘 재차 다시 이제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시장 내 이슈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정부 관련 재료들, 정부 정책 관련된 재료 이슈들은 여타 외국으로부터도 그렇고요, 국내로부터도 그렇고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 어떤 그 재료로서 다시금 순환매 과정에 돌입될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한번 재확인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큰 그림,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수부양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손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배당 이슈 계속해서 시장 내 매우 어떤 그 투자 관점의 중앙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다시금 불거져 나온 기업 지배구조 조정 관련된 부분들, 신라 호텔 건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그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 지금 현재 시장 내 이슈화 다시금 시장 내 재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엇갈린 주체별 수급을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일단 외국인 지금 5일 넘는 연속 지금 순매수 기조 행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미국 시장 간밤 소식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주택 관련 지표 긍정적으로 나와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잭슨홀 연설이랄지 그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의 물가 부담이 완화되었다라는 점, 물가 상승 부담이 완화되었다라는 점 자체가 오히려 조기금리 인상론을 일축시키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글로벌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유동성 유입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에 대한 척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그 하나의 매우 중요한 척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역시 우리 시장으로의 외국인 유동성의 어떤 그 유입 지속 가능성을 엿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계속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팔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기관들, 지금 이제 일단 환매 압력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좀 시장에 수급상의 어떤 그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기관도 그렇고 경기 민감 소재주에 대한 외면 현상. 과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의 부분. 화학주,
철강주 그리고 이제 그 조선주가 그 대표적인 업종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국 관련된 어떤 그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런 그 외면이 쉽게 사그라들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가격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우 어떤 그 매력적인 수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중국과 관련된 어떤 그 신뢰 부분, 시장에서 신뢰 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좀 이 현재와 같은 어떤 그 외면 현상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영업 레버리지 중심의 차별화를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영업 레버리지 하면은 우리 뭐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영업 레버리지는 어떤 그 고정비와 변동비의 부담, 그러니까 그 고정비 부담이 어떤 일정 특정 매출이 넘어가게 되면 고정비의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매출의 상승분이 그대로 이익의 상승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요. 지금 일단은 뭐 자본재 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고정비 부담이 과연 완화가 손쉽게 빠른 시간 내에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부분, 아무래도 방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그 경기 민감제로의 어떤 그 외면 현상의 또 어떤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좀 여겨지고요. 또 하나의 아주 그 현격한 예를 또 하나를 좀 더 들어본다면요, 모바일 게임주를 그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현재 그 게임빌이랄지 아니면 컴투스랄지 엄청난 그 좀 고속의 어떤 그 주가 고공행진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어떤 그 극대화 부분이 그대로 시장 내 실적 모멘텀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잊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도 좀 세워주실까요?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정부 정책 관련 그 재료들의 순환매 현상을 좀 읽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과 관련된 실적 모멘텀은 결국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 부양책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쪽은 아무래도 지역 지배구조 개선 쪽, 오늘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죠. 이 부분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배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설진흥법, 건설과 관련된 부분, 은행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래도 뭐 유통과 관련된, 그리고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 세 가지가 큰 그림 속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니까요. 이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시장의 어떤 그 순환매 현상들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여기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이 유리해 보이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실적 관련된 부분들, 실적 모멘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아무래도 좀 가벼워지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 꼭 좀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19원 50전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2원 20전이 상승한 1019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18원 90전까지 상승폭을 다소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1022원 60전까지 상승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2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것은 달러화 자체의 강세 요인과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이 서로 결합된 결과인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진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택지표가 전일 발표된 주택시장 지수와 더불어서 크게 호조를 보임으로써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매파적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는 곧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들을 보면 유로화는 그동안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경상수지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약세 압력을 받았고요. 파운드화는 영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조기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화되는 것과 함께 미 경제지표가 나오기 이전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품 통화들의 경우는 뉴질랜드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 영향으로 대부분 약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을 반영하면서 오늘 달러원이 상승 출발했고요. 미 경제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만 통화 정책적인 요인이 위험 선호도의 요인을 압도하면서 원화는 달러화 대비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환율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달러원은 지난 18일 장중 1015원 50전을 기록한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반등세는 1022원대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의 7월 FOMC 회의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 경제지표의 호조에 이어서 의사록의 내용까지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달러와 강세가 더욱 힘을 받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노동시장의 유휴 노동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때문에 여전히 의사록의 내용 또한 비둘기파적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상승한 달러화가 내일은 차익 실현성으로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까지 1020원을 전후한 움직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10분 여러분께 특징주를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요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어영부인 지금 2070포인트에서 오늘 밀려서 2065포인트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참 지수가 그래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오른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올랐나, 현대차가 올랐나, LG화학이 올랐나, SK이노베이션이 올랐나 따지고 보면은요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지수는 어영부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지수는 올랐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해 드릴 부분은요 올라가야 될 종목은 지금 손바뀜이 진행 중이다. 외국인 내에서도 손바뀜이고 기관들 사이에서도 손바뀜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향후에 진짜 지금부터 2200포인트를 돌파시킬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가지 못한 종목이 여기서 잘 손바뀜이 전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임이거든요. 주식은요, 내가 가진 주식은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야 될 타이밍에 안 가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손바뀜이 일어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때로는 이러한 충격, 시장적 충격도 있고요. 수급적인 충격도 나올 수 있고, 어저께 제가 SOL,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SK이노베이션이랑 SOL 급락하고 있잖아요. ELS 낙인 물량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 이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휩쓸려가지고 내동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반대적인 내용도 있죠. 컴투스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밸류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는요 여러분께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요 수익을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위험 위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내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투자는요 느려질 수는 있어도 확률적으로 항상 이기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밸류 측면에서 제일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런 기타적 요소는요 철저히 배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인덱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을 가져와 봤냐면 SKCNC 가져왔습니다. SKCNC가요 정말 잘 가네요. 오늘도 이제 4.7% 상승하고 있습니다. 21만 9천원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SKCNC가 잘 간단 말이죠. 근데,
과연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별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도 일단 20만 원대니까 별로 투자하기가 별로 싫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잖아요. 50만 원짜리 100주를 사느니, 뭐 100주 사기 위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100원짜리 50만 주 사는 게 더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권 종목들을 안 사고 있는데 기관들은 이런 데서 지금 지수를 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차례가 들어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근데 여튼 SK CNC가 왜 이렇게 잘 가졌느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혹시 여러분들 빅데이터 들어보셨나요? 이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는 정보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정보량들을 어떻게 취합을 한 다음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 취합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기초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 부분에서 이 하드 부분에서는요, 세계 넘버 1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미국의 이제 호통웍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SK CNC가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SK CNC에서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장으로 진입을 가속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향후 이 빅데이터 시장은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하나의 기대감이라면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수급 주체는 누구냐? 수급 동향 체크해보면은요. 꽤 재밌습니다. 6월 27일 날요. 6월 27일 날 초대량거래가 터졌어요. 이 초대량거래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최태원 회장이 지분 중에서 4.9%를요. 누구한테 팔았냐면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매각을 했어요.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매각을 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매각을 했을까? 자, 그 그룹과의 본격적인 이 아시아 시장 동반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튼 그 매각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외국인들이 전혀 팔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로부터 3개월 전부터 이미 4월 달부터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투신, 연기금, 증권사, 외국인들 전부 다 하나같이 매수에 나섰다는 거죠. 그럼 3월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14만 원 언저리였어요. 14만 원부터 지금까지요. 외국인과 기관 어느 한 집단도요. 파는 쪽이 없어요. 이야, 그러면 3월부터 지금 8월이면 거의 6개월, 5, 6개월 동안 기초적인 매수가 나타나니까 올라가는 동안에 판 사람은 개인밖에 없다는 거죠. 여튼 이러한 매수 기조가 수급의 탄탄함을 만들었고 개인이 떠난 자리에서 수익률 게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핵심 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 SK CNC 같은 경우에는 이 채태원 일가, 채태원 등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러는데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5% 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죠. 자, 지금 어떤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배당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채태원 및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뽑아가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예, 배당입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증가, 기대감 분명히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SK CNC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뭐 하는 회사지? 중고차 사실 때 엔카 있잖아요. 이 회사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반도체 모듈 부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USB라든지 SD 메모리 등 이 반도체 모듈 부분에 진출을 했고요. 이게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의 공략을 하기 위해서 M&A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든든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 회사가 있겠죠. 어디입니까?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CNC가 소프트웨어를 받쳐주는 메모리의 그 중간 단계 부분까지 다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향후 뭐 통신사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큰 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 좀 보면은요, 역시 이런 그 태블릿이나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쪽이 지금 신규적으로 하반기 매출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익이 채워주고 기존에 뭐 아까 말씀해드렸던 사업 부분에서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는요 뭐 우려할 부분은 없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요 영업이익이 한 704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022억 원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보다 또 나은 3분기의 실적을 또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좋은 내용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지금 가격이 싸냐 비싸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밸류밴드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밸류밴드를 보시면은 이미 어떤 상황이죠. 오버슈팅이 한참 진행 중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밸류밴드 자체가 1년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오버슈팅이다 그랬어요. 즉 뭐냐면 가치에 대한 평가가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주가가 먼저 달려가니까. 지금 보세요. 오버슈팅 되는 저 빨간 선 라인을 몇 번을 터치를 했죠. 3번, 4번 터치하고 나서 뻥 돌파되면서 올라갔는데, 보통 저럴 때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하냐면, 특정 주가에서 저 상단 부분을 만큼의 폭이에요. 저걸 이제 시그마로 이야기하면, 4시그마 자리라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저 A 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1%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A 포인트는 아주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 실적 가치하고 시장 가치상 현 시점의 적정 주가는 14만원 정도 나와요. 근데 현재는 21만원까지니까 상당 부분은 많이 올라갔죠.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고평가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SK그룹도요, 지배구조 개편하죠. 그럼 SK CNC가 실질적인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뭐냐면, SK의 지주회사 격인 주식회사 SK입니다. 자,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요, SK CNC의 주가 가치가 높아져야 되겠죠?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충족하고 있다. 그래서 오버슈팅의 이유는 이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제 대응할 것인가? 지금 가격은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1% 돌파돼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은 1% 밖에 되지 않으니까 23만원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23만원대를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23만원 이상에서는 분할적으로 이익 실현해보자. 이게 이제 밸류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선이라면 충분히 좋은 이익 실현 타이밍이고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되잡는, 추이를 좀 더 보면서 되잡는 전략도 분명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의학계를 넘어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산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속속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으면서 연구에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일단 줄기세포, 그러면 이제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도표를 가지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복제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바이오 의약품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생물학적 유전자 재조합, 그리고 세포 치료제, 세포 배양,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세포 치료제 안에서는 또 이제 그 조직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포 치료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세포 치료제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요. 세포의 조직과 기능을 일단 복원을 한다.
그래서 자가, 동종, 이종. 그러니까 자가라는 건 자기 몸에서 뽑아내는 거, 그리고 동종은 다른 사람의 몸에서 뽑아내는 거, 그리고 이종은 뭐 동물이나 이런 쪽에서 뽑아내는 세포를 가지고 이 세포를 체외 증식을 통해서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치료나 진단, 예방을 하는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포 치료제 안에는 체세포 치료제하고 줄기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조직세포 치료제, 체세포 치료제 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고요. 줄기세포 치료제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역분화 줄기세포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체세포의 치료제보다는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면역세포 치료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혈액입니다.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추출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혈액이라는 것은 골수 안에 있는 거고요.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것들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혈액 안에서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이걸 체외 배양을 통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면역세포 수를 늘려서 그 기능을 간화시켜서 다시금 체내에 주입한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세포 치료제 안에는 조직세포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면서, 그 치료제들이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도 이 줄기세포 치료제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줄기세포 치료제는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화면이 좀 있을 건데요. 왼쪽에는 이제 배아줄기, 성체줄기, 역분화줄기, 그리고 치료 방법에서는 자가, 동종, 이종이라고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는데,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는 쉽게 보시면 뭐냐면 이제 그 수정란 상태, 그러니까 배아줄기세포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자기의 갈 길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어디로든가 배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성체줄기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되어 있는 쪽이고, 배아줄기는 자기의 갈 길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쪽으로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제로서 가장 가장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쪽은 이제 배아줄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종교계 쪽에서 이제 그 윤리적 논란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어떤 그 큰 변화를 좀 일으킬 수가 있고요. 뭐 성체줄기 세포 같은 경우는 갈 길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체줄기 세포의 대표 종목들은 이제 제대혈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골수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는 부분이고요. 역분화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사람 몸에서 일단 피부 세포를 추출을 해갖고 이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그 물질을 전달하는 그 방법으로 하는데,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갖고 유전자를 주입한다. 그래서 다시 역으로 분화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자가줄기세포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직접 추출하는 것이고요. 동종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제 유래되는 그 줄기세포라고 보는 거고요. 이종줄기세포라는 것은 결국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거다. 요걸 조금 더 쉽게 보는 방법이 이제 그 다음 화면에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제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형성돼서 결국 체세포, 그러니까 체세포 난자에서 이제 핵을 제거해서 핵 제거된 걸 갖고 배아를 만들어내서 배아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배반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생물을 조금만 좀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그 줄기세포를 추출한다는 거고요. 성체줄기세포라는 것은 골수나 탯줄, 그러니까 탯줄이라는 건 제대혈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고, 역분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세포로 먼저 추출해서 거기다가 이제 뭔가 유전자 주입을 통해서 역으로 분화시키는 과정들을 가져서 결국 여기서 이제 줄기세포를 형성을 해서 성체줄기세포는 뭐 골수에서 만들어내서 어디로 간다, 그리고 뭐 어디로 간다,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아줄기세포는 폭넓게 갈 수 있다. 근데 이 역분화세포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체외에서 배양을 시키기 때문에 오염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이제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서 결국 앞으로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가는 거고, 이제 현재 주력은 전체적으로 주력은 이제 성체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아줄기는 일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의 허가 현황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예,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5개만이 지금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4개고요. 캐나다가 하나입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쪽에서는 이제 가장 앞서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 이외에 그 8개 업체들이 41건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현재 진행되는 22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현황을 도표로 먼저 보시면요. 파미셀에서 만드는 하티스글램, AMI, 뭐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자가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그냥 읽으시면 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라는 거 자기 몸에서 뽑아낸 거고요. 세포의 근원이 골수로 가는 거고, 중간엽이라는 것은 이 골수에서 중간 과정을 통해서 중간 세포를 추출한다. 그래서 자가 골수 유래 중간엽 세포. 그리고 얘네들의 치료가 목적이 뭐냐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 그리고 허가 일자는 2011년 7월 1일. 뭐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조금 쉬워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메디포스트에서 얘기하는 카티스템. 이는 동종 제대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몸을 이용해서도 제대열 뽑아낸 상태에서 여기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뽑아낸다. 그리고 이쪽은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무릎 연골 치료죠. 그러니까 2012년도 1월 18일. 그리고 하티스그램을 만드는 파미슬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인 하나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 10배를 벌었다는 네. 그 종목이었죠. 이게 예전에 좀 한동안 좀 많은 뉴스가 좀 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큐피스템 안트로젠에서 만드는 자가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이제 크론병에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비상장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허가를 받은 것이 이제 코아스템에서 뉴로나타 알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게릭병, 그 희귀병 쪽인데, 이제 허가 받은 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14년 7월 30일.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해외 줄기세포 허가 현황은 캐나다 쪽에서 동종 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뭐 이쪽이 있다.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줄기세포가 나와 있는 전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제의 세부 현황 이렇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살펴봐 주실까요? 세부 현황까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요 부분을 좀 깊이 좀 들어가 보면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티스템, 메디포스트에서 만든 카티스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메디포스트가 이게 이제 10,000원에서 시작해서 280,000원까지 갔던 게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 카티스템이 완전하게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뭐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의들이 이거를 갖다가 채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한 가지 정도,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만 해결을 한다면 아마 이제 이쪽에 대한 전문의들의 어떤 약에 대한 처방이 많이 내려올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던 기존 방법은 미세천공술, 그러니까 뼈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혈액과 골수를 굳혀서 연골을 형성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혈병, 그러니까 나와서 연골이 굳어진 상태의 혈병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마찰에 의해서 유실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섬유 연골로 형성된다는 거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카티필입니다. 카티필은 미세천공 그 부위에다가 바이오 콜라겐하고 피브린을 혼합한 천연 원료를 젤 타입으로 주사를 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카티스템입니다. 카티스템은 제대열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해서 대량 배양을 해갖고 최적 세포를 선별적으로 최상의 치료를 가능하다. 그래서 나이별, 뭐 부위별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상의 치료법인데, 문제는 이제 치료비가 좀 많이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약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골까지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외과 수술이 병행돼야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난제들이 좀 있다. 근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아마 카티스템 정도는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최초로 글로벌 상용화 가능한 품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미셀의 하티스글램, 이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인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문의들이 약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이런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7월 1일날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파미셀에서 최근에 이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줄기세포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를 하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성을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보험 치료약으로 선택된다면 아마 그 전문의들의 어떤 그 채택이 좀 높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파미셀이 가려고 하는 것은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그 대규모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병원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파미셀의 하티세글램을 본격적으로 어떤 판매를 하는 구조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 치료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이 이제 차바이오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종목은 뭐냐면 성체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바이오텍은 배아줄기입니다. 사실은 배아줄기를 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요. 차바이오텍은 황반별성 치료제. 그러니까 눈의 90% 이상이 황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별성이 생기면 나이가 들면서 그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결국은 실명까지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 시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차바이오텍은 정말로 이제 그 줄기세포에서 어떤 최고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세포 치료제 쪽에서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차바이오텍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간헐성 파행증, 중증 하지혈. 그래서 이쪽은 둘 다 이제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치료제 쪽으로는 간헐성 파행증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를 지금 현재 차바이오텍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줄기세포 치료제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치를 낸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한 업체가 이제 상당히 시가총액도 컸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나 이쪽에 대한 기술력을 검증하지 않고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결국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거의 막판이긴 한데요. 코스피가요 0.22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요 0.01% 정도의 아주 소폭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조금 대형주 위주로의 제가 편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같은 관점 보셔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외 리스크 자체 많이 줄었습니다. 금리 인하 포인트 자체도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상승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은 계속됩니다. 이 포인트 잊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100점 줘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L디스플레이 또 걸렸죠? SKCNC, CJ, CJCGV, 게임빌입니다. 자, 먼저 LG디스플레이예요. 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계속적인 좀 상승을 줍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100가 다시 한번 넘어섰는데요.
9월 달에 출시되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분위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 자체가 좀 더 나올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수급 매력도도 지금 굉장히 높아요. 오늘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쪽에 외인 10만 주 기관들이 한 13만 주 정도의 양매수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보더라도 살펴보니까 자, 기관들 매수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 외인들 최근에 매수 다시 들어와주면서 개인 물량만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흐름이 다시 잡힙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만이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크게 상승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거의 이런 박스권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좀 더 분위기 좋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매수 가능 의견 계속 최근에 드리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홀딩하시는 관점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SK CNC 같은 경우는 방금 나무노 멘토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요. 한 21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포인트가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구간대 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윗골이 달리는 거 봤을 때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급 매력도는 당연히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CJ 보겠습니다. 자, CJ가 오늘 5.3% 올라가요. 정말 그냥 계속 올라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자면요. 오늘 장중에 이제 고점 포인트까지 올라가서 8.9%까지 상승을 주다가 현재 한 5%대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 꾸준하게 그래도 기관들이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수급에서 보니까요. 특히 외인들과 기관들이 외인들이 좀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좀 더 상승 분위기 크게. 근데 오늘장의 상승 흐름 자체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요, 당장에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요, 약간 시간 여유 가지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친구가 다시 갑니다. CJ, CGV가요, 상승을 드디어 박스권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네요. 명량 1,500만 돌파. 그쵸? 2,000만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 효과와 더불어서 여타 다른 이제 영화들이 소외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었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해적 같은 영화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굉장히 빠르게 조금 관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 맞춰본다면 역시나 CJ CGV의 3분기 매출 기대감 자체가 잡히는 것 같아요.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큰 폭의 기대감 가져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수급 매력도가요. 오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 살펴보자면 역시나 외인들의 많은 매수 포인트 잡힙니다. 대신에 자, 대성창투 요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보시려면은 CJ, CGV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J, ENM 정도를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보신다면은 그나마 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요. 잘 보유해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게임비를 볼게요. 네, 게임빌이 오늘 촥 치고 올라갑니다. 현재 8% 정도 급등 중입니다. 게임빌을 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정시마다 좀 매수 관점을 드리고 있긴 한데 참 잡기도 힘들어요. 8월에 한번 나오긴 했어요. 상승 분위기가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판단인데요. 뭐 수급적인 부분도 좋긴 한데 하나 제가 걱정인 것은 3분기까지 실적 굉장히 좋긴 해요. 컴투스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3분기 때가. 자, 그런데 문제는 기관들의 차익 실현과 외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조심은 해봐야 되는 시기. 뭐 현재까지는 오늘장 다시 양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 포인트가 다시 꺾이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자, 먼저 4520님 테라젠 이텍스 6,910원에 20% 보셨네요. 볼게요. 6,910원에 20%세요. 6,910원 많이 잡아볼까요? 네, 이 정도 포인트인데요. 뭐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는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또 하락이 좀 크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뭐 장중에 어떤 뉴스 안 좋은 소식이 떴나요? 뭐 크게 나온 소식 자체는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창 열어보니까 수급 포인트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최근에 수급 포인트 보니까요. 기관들의 매도 흐름 자체가 좀 다시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인데 오늘 또 매도가 나오나요? 잠깐 볼까요? 네, 오늘 기관들이 투신권이 그냥 다 던져버리네요. 투신권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들 다 뱉어버렸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남은 물량이 없습니다. 버리겠다는 소리 같네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아차 57,800원 5341님 기아차 볼게요. 자,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환율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다시 환율이 천천히 내려가는 분위기잖아요. 환율이 다시 뭐 세 자릿수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동차 관련주, 완성차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중이 20%가 지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는 건 어떨까요? 절반 줄이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그때 다시 담으시면 되고 떨어진다면 또 빠르게 네 정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59,000원 정도 포인트를 익절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비중 10%는 바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반등을 주거나 할 때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10%만 가져가시다가 59,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대림산업 볼게요. 자, 1563님 86,900원 보겠습니다. 네, 오늘 4.5%나 밀려요. 4.5%나 밀리고 있는데요. 크게 빠지는 흐름을 살펴보니까 수급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기관에서 다 던지네요. 투신, 보험, 연기금, 매도 물량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외인들은 매수를 해주냐? 네, 외인도 같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이유, 이전까지는 좀 안 밀리고 버티는 모습에서 외인들이 그나마 조금 매수를 잡아줬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밀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네, 현재 잠정치로 기간이 45,000 주고요. 현재 창 열어보니까 외인들마저도 몇 주?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14,000주가 보이네요. 요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네, 밀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시 상승으로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뭐 사실 뭐 나쁘진 않아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 개선 사항은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다시 반등을 주면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거나 외인 수급이 다시 좀 많이 들어올 때 그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비중을 일단 좀 줄여보자 이렇게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현대중공업입니다. 5817님 23만원 볼게요. 네. 자, 23만원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네, 올해 거의 1월 정도신 것 같아요. 1월 정도나, 네, 그 포인트입니다. 자, 아니면 뭐 작년이시겠죠? 계속 밀립니다. 실적이 안 좋다 보니 계속 밀리는 모습. 오늘 장에서도 또다시 하락 추세를 조금 그립니다. 깨서는 안 될 구간까지 최근에 반등 흐름에서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사실 조선주 가운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 대우조선해양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안 뜨네요.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좀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친구들도 최근에 좀 흐름이 다 좋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한 8월 거의 한 8월 9일 지난주부터 해서 매수 관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해서 분할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밀리는 흐름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단계이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전저점을 끼고 내려갔기 때문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 일단 빠져나오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이 두 종목들은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현대중공업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참 힘든 종목이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현 시점부터 해서 당연히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해서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 거의 지금 시작은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해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흐름 자체가. 흐름이 좀 바뀌는 중이에요. 그쵸? 바뀌는 중이라고요. 그럼 현대중공업도 그에 따라서 다시 상승점 분위기가 천천히 나올 수 있다.
횡보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좀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대신에 23만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적인 흐름이 너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자, 23만원부터 떨어졌던 기간 자체 잡아보더라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지금 7개월째 떨어질 거거든요.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밀렸던 가격처럼 천천히 다시 올라간다면 역시나 7, 8개월은 걸리겠죠. 그럼 언제입니까? 내년 1분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떨어지는 거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대응하시고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프로예요. 8295님 4,430원에 20% 매수가까지 언제 올까요? 4,430원이요. 4,430원이시면 네, 그래도 뭐 많이 밀린 상태에서 거의 뭐 코앞에 있는 가격이에요. 4,430원이면 요 정도 구간 되시겠네요. 네. 자, 상승으로 한번 분위기 전에 나온 듯 싶어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때나요. 그렇죠? 자, 수급을 좀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수급에서 보니까 금융투자 쪽이 최근 바닥 포인트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 주네요. 기타 쪽 물량을 다 받아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자, 최근에 3, 4, 5거래일 정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요 포인트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장 수급은 자, 기타 법인 쪽에서 현재 22만 주 매도가 잡혀요. 네, 22만 주 정도 매도가 잡힙니다. 상승으로의 분위기를 살펴볼 가능성, 충분하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뜨죠? 네. 왜 뜨죠?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조금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상승은 줄 수 있지만, 약간의 조금 바닥 포인트를 좀 더 다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기타 물증 물량이 다 쏟아져 나오는 흐름. 여기서 보니까 내려볼게요. 이전에 매수한 물량이 있는지. 이전부터 물량을 좀 쌓아놨던 물량을 정리하는 걸까요? 이게 블록들 물량인지 모르겠는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급 고임이 나왔다는 것은 상승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비중이 상당히 조금 크시다면 비중이 20%신데 절반 정도 줄이시고 절반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수급이 좀 안 도와주네요. 아셨죠?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플랜티넷 볼게요. 오랜만에 왔네요. 플랜티넷 6517님 순서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플랜티넷 매수가가 얼마였더라? 6,820원. 네. 어제 하셨나요? 네, 그제 하셨나요? 자,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이 좀 나오는 거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자, 근데 큰 흐름을 보자면 고점 포인트들이 여기 한번 박스권 흐름이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언제 요 정도 잡아볼까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림. 근데 조금 걱정인 것은 이때처럼 올 초 때처럼 또 올라가다가 꺾이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좀 할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수급 볼게요. 자, 수급 시가총액 자체가 많이 내려왔네요. 600억까지 내려왔었군요. 자, 내려왔지만 수급 포인트는 그래도 누가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해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좀 있긴 있네요. 오늘장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장은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매수하기는 힘든 부분. 플랜티넷 같은 경우가 그 유해 차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인가요? 네,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의 이슈 자체가 너무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관심이 좀 필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조금 부분이 보입니다. 약간 볼까요? 있는지 시초도 많이 떨어졌네요. 네. 아, 당기순이익은 2억? 2억이면 좀 그렇죠? 비중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다 빠져나오시던가. 시장의 이슈를 받기에 지금 아직 너무나 우울한 종목입니다.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익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코라홀딩스가 마이너스 5%입니다. 네, 손절가가 25,500원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 아직 깨진 않았어요. 그리고 LG화학은 어제 제가 종가로 말씀을 드렸죠.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코나홀딩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 포인트입니다. 깨지 않는 이상 제가 매도 처리는 안 할 거고요. 바닥을 깨게 되고 내려가더라도 마이너스 한 7% 내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다가 정 아닐 경우에는 손절 사인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비중 10%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지키셔야 돼. 아셨죠? 네, 오늘 제가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저녁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상승의 어떤 피로감 때문일까요? 지금 모두 다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66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2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